저 4분 내내 그냥 입 벌리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이게 어느 오케스트라가 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 KBS FM처럼 얘기하자면 평양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합시다. 자,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오늘 글의 주제와 잘 맞기 때문에 한번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감회가 더 새롭네. 오케스트라 버전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잘 만들었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축지법 한번 불러주시죠. 네, 아유, 안 돼요. 제가 직접 부르는 건 안 돼. 알겠습니다. 내가 직접 하면 안 돼. 나중에 만나서 부릅시다. 예, 자, 예? 북한. 아, 이것은 달마님께서 저를 음해하기 아, 위한, 예, 그렇게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그 정무적인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미래 청년 그 뭐야 비례대표 137번 37번 되기 힘들어요, 진짜. 절대 안 될 137번 마을 이장보다 못한 137번. 진짜. 자, 북한 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동학을 기억하나? 예, 예, 홍,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달마시안 TV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예. 응원해주세요. 네, 장단 맞춰 드렸다. 자, 오늘 예. 축지법 듣고 기분이 되게 좋기 때문에 와, 진짜, 그 어처구니 없는 걸 어떻게 저렇게 고퀄로 만들어? 오케스트라는 예술이에요, 예술. 와, 진짜. 옛날에 내가 듣고도 되게 감동 먹었었는데 예. 지금 듣고도 또 감동 받았어. 와, 이거 솔직히 듣고 박수 쳤다, 박수 진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잡혀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곡에 공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후보 예, 237번으로 바뀝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137번에 237번. 이석기 만세 그러면 씨발 이제 1번으로 바뀝니다. 1번. 아, 그래요? 네, 이석기 만세. 당선 안 돼. 당선 비례표를 못 받네. 자, 네. 민주당 137번보다 가치가 없다는 민중당 1번. 자, 아, 분단된 전 특정 정당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제가 말했습니다. 자, 분단된 현실에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통일이라 할 수 있다. 일단 글 읽기 전에 요 네? 글의 작성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아, 예, 평양으로 망명하기 네? 위한 건지 아니면은 아, 예. 네,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 대학원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좀 그 대학원 그 과제로 뭘로 할까 좀 고민하다가 뭐 석사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할 분야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당시에 학원 강사, 그러니까 사회랑 역사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이기도 했고, 빨갱이네. 네? 옛날부터 빨갱이들이라는 게 사회, 역사, 사상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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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침 제가 또 철학과 있을 때 동학을 좀 공부를 한 편이라서, 네, 네, 좀 제가 공부를 해왔던 그런 동학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제가 당시에 관심사였던 그 교과서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마침 그때 국정교과서 문제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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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다 그 연계가 돼서 그 이 글을 쓰게 됐었는데, 사실 이 글은 달마님이 한번 그 이거랑 같은 주제로 본 적이 네. 있으세요. 예전에 한 봤죠. 예, 네, 그러니까 봤었는데 그때 그 같이 그 스터디를 해야 돼, 모임이라 해야 돼, 잡담회라 해야 돼. 네, 그 어쨌든 네, 네, 거기 계셨던 분들의 좀 피드백도 받고 해가지고 네, 네, 조금 손을 봤었는데, 그 손본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들여다 본 적이, 예, 이번에 들여다 봤구나, 이번에 글 네, 확정되면서 네, 네, 이제 그 전에 달마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글을 갖고 나오셔서 네, 네,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썼던 글이 있었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네, 네, 예, 살짝 고쳐서 그 좀 문장 기거 끊고, 예, 네. 해가지고, 예, 그 좀 많이 고쳐서 좀
지금 쓰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도 보니까 안 고쳐진 게 꽤 있네요. 네, 사실 그 당, 예전에 예. 쓴 걸 갖고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쓴 건 쓴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나서 피드백을 한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 한번 어떤가도 보고 싶고, 그리고 결론이 제가 이거 아직도 못 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좀 받고 하고 싶어서, 네. 네, 이거를 내게 됐습니다. 자, 평양망명인지 결론이 아니면은 그 민중당 137번인지 한번 봅시다. 민중당 137번님. 존재할 수 없음. 자, 읽어봅시다. 자, 서론. 네, 분단된 현실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글몰이 왜요? 이런 식으로 쓰셨구나. 됐어. 아니. 다 분단된 편하게 쓰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분단된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통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급하다고 해서 형식적 정치적 통일에 그치는 통일하게 된다면 그것은 안 하는 이만 뛰어야죠. 못한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사상적, 문화적 통일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며 이에 동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역사적, 사상적, 문화적 통일이라는 영역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사상으로서 야 한다. 주목돼야 한다. 네, 네. 첫째, 남북 간의 교류가 상당 부분 천도교 혹은 천도교 계열 정당인 청우당을 통한 종교 채널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남한과 북한의 교류에 있어 기본적인 틀은 정치적, 경제적인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인 논의가 남북한 사이에 결렬될 때 네, 정치적, 경제적 논의 외적인 교류에도 차질이 생기는 경향이 있었다.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논의가 긴장 상황에 의해 경색됐을 때 의회 같은 피동적 표현을 쓰지 마세요.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경우도 많았다. 청구당 채널을 통한 교류의 경우 또한 정치적 채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동학 또는 천도교라고 하는 역사적 사상적 공통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 채널과는 다소 그 맥락이 다르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도 천도교 및 청우당 채널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기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교류 외에 교류 채널의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을 때 동학은 남과 북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류 채널을 확보한 데 있어 사상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우당이 뭐예요? 청우당이 그 북한에 있는 정당인데, 네, 그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실질적으로는 일당 독재 체제지만은 네, 형식적으로는 야당이 두 개가 있어요. 노동당이 위성 정당 두 개가 있어요. 네. 그게 사회민주당하고 청우당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세 개 당이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청우당에 뭐 대표격 되는 사람이 그 노동당에 뭐 말단보다 좀 못하다는 얘기도 있고. 혹시 그 네. 민중당 137분 말고 그 청우당 137분 노리신 건 아니죠? 뭐 예전에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우리나라도 좀 종교 쪽에 정당이 있으면은 네. 어떤 정당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뭐 청우당도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예, 그게 어이가 없는 일이라서 뭐 그렇죠. 어이가 생각해 없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청우당이 천도교 쪽인가 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더라? 어쨌든 일제 시대 때인가 그때 그 천도교 청년 계열 정당으로 만들어진 게 청우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걔들 종교 같은 건 인정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제가 이게 뒤에 처음에는 청우당이 뒤에 설명이 다 나오는데, 이게 네네네네. 처음에는 청우당이 이제 북한이 처음 세워지고 나서는 네, 엄청 고초를 많이 받아요. 집단 네네. 농장에 끌려갔어. 네. 예, 근데 이제 80년대 우리식 뭐 사회주의 이런 게 뜨면서 민족성을 좀 강조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리로 만들어 예, 둔 거예요.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뭐 우리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동학이 있는 거지. 그 홍경래 정신도 있는데. 뭐 홍경래 정신도 그 뒤에 잠시 언급돼요. 그 예, 반역 정신.
네, 뭐 혁명 정신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정신. 서북인들의 반란 정신, 반역 정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치적인 말을 했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네. 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상관이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남한 주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차별을 받고 계신 서북 주민들에 대해서 소소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죠. 청구는 그런 것이다. 자, 둘째, 남한과 북한이 동학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보인다는 것이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동학의 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을 규정한 단어로 반외세 반봉건을 뽑는다. 그리고 그 평가 또한 한계보다는 의의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학에 대한 인식이 해방 직후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80년대 이전 북한 연구 문헌에서는 동학에 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갑신 정변에서부터 가보개혁으로 이어지는 부르주아 혁명의 보조적인 역사적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다. 갑신 정변하고 가보개혁이 부르주아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걔, 양반 주도의 예, 걔들 개혁 입장에선 운동이었으니까 예, 예, 부르주아 혁명이라 할 수 있죠, 당연히. 예. 씨야, 그러면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죽인 것도 부르주아 혁명인가? 나 이거 웃으면 안 돼. 자, 넘어갑시다. 그 제가- 사람들은 네네네. 예, 지- 영도자잖아요. 아, 영도자라고 하잖아요. 영도자 혁명, 거기서는 예, 예. 영도자 숙청 그런 거. 예. 요즘 그 남북 관계가 되게 화해 묻은데 제가 찬물을 끼얹어 죄송합니다. 종교로서의 통합 농민의 의식 발전을 방해하는 종교 미신적인 것으로 혁명의 발단 과정에서의 역할을 거의 서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카카오톡 접수 끝이죠. 1900, 예. 예, 음소거. 자, 1972년 주체 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자라는 개념이 등장. 80년대 조선 전사가 완관된 후 상황은 달라졌다. 모든 학문을 주체 사상에 종속시켜 이를 인민들의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고취시키는데 기하도록 만든 것이다. 고취시킨 데 다음에 쉼표 안 적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네. 이어지는 말이잖아, 그죠? 내가 이거 왜 쉼표를 해놨노? 예. 쉬고 가고 싶나 보지 뭐. 네, 좀 쉬고 싶어. 예. 인민 아니고 린민 아니에요? 예? 인민 아니고 린민 아니에요? 그럼 양파입니까? 린민. 자, 양파를 줘 어떻게 알았지? 자, 북한 역사 교육은 이런 흐름에 맞춰 한국사를 역사 발전론에 따라 역사를 읽고 싶다. 본권적인 통치 체제를 타파하고 외세의 한거한 역사로 이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학은 외세에 대해 맞서 싸운 잠시만, 자랑스러운 설계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설계. 주어가 뭡니까? 북한 그 역사 한국 교육. 사를이니까 아. 북한 역사 교육은 네네네. 북한 역사 교육은이면은 설계됐다가 맞네. 설계됐다가 맞다. 네, 여기선 그렇게 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동학은 외세에 대해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조선의 역사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황현의 동학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난이라고 칭한 것을 시작으로 무슨 씨발 동학농민혁명이야. 그냥 동학난이지 그게. 80년대 이거는 그 법으로 정해진 그런 말입니다. 누가 예, 그랬어요?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 법으로 통과됐습니다. 2010년에. 또 그 김대중이 노무현 때예요? 2010년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명박인가? 아이 씨발 아직 이 새끼 이거 다 살아 있어서 씨발 내가 욕을 못 하겠네. 찍찍찍. 네, 학계를 중심으로. 근데 이명박이가 왜 이걸 통과시켰지? 글쎄요. 뭐 그냥 통과시켰나? 잠시만. 내가 군대 있을 때 정권이 알겠어요. 됐어. 예. 더 파고들지 맙시다 그러면. 네. 자, 물론 학계를 중심으로 해석에 있어서는 민중운동 혁명이라는 성격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존의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동학당의 난이라는 개념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4.19 이후에서야 동학농민혁명을 주체적인 근대화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후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해 농민의 역할을 강조한 가보농민전쟁 등의 다양한 해석에 따른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했다. 가보밀란이라 그러지. 2010년에 저는 밀란이라 부르고 싶네요. 예. 그게 좀 더 마음에 드네 저는. 자, 2010년에 들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따른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어
공식적으로는 동학형 농민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의 외교 채널이 있어서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청우당은 현재 북한의 제2당이라는 점이다. 3당 아니에요? 3당은 그러니까 이게 사회당하고 거의 비중이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네. 2당이에요. 사실은. 공동 2위는 보통 우리가 3등이라 그러지 않나? 아니 공동 1등이 지금- 있을 때 그 뒤에를 3등으로 그럼 하지. 지금 홍윤 씨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3등을 2등으로 격상시킨 거네.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3당이라 합시다. 예. 자, 2당이라는 예. 점이다. 본래 청우당은 80년대 이전까지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47년에 북한에서 김일성을 지도자로 추대하려는 움직임 반기를 들고 3.1운동, 재헌운동을 통해 이를 저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헌운동에 참여한 천도교 신자들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졌는데 평양에서만 800명, 평안도 지방 및 흥남, 황해 등 주요 지방에서 17,000명이 검거되는 등 청우당에 대한 탄압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이후 김일성에 대한 반대파가 축출된 48년 전당대회에서 천도교 교리의 과학화라는 명목 아래 유물론적인 해석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주요 간부들이 집단 농장에 수용되는 등 청우당은 왜 사실상 해체되기 이른다. 이후 80년대까지 청우당은 북한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집단 농장에 끌려간 청우당 대표님들에게 소소한 사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왜 웃어? 72년 사회주의 헌법이 북한의 정체성을 주체 사상으로 규정하게 된 이후 동학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던 80년대 들어서야 공식적 제1야당이자 제2야당으로 등장하게 된다. 여기 서론이에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서론인데 그러니까 글 제목이 북한 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동학을 기억하나라는 거잖아요. 네, 서론에서 나와 있는 게 청우당에 대한 소개 좀 있었고 예. 사실 근데 청우당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속에 있었고 다음 편은 청우당으로 한번 써볼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아, 동학의 그 역사 오케스트라 한번 더 듣고 싶어서 그래.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정작 서론에서 북한의 예. 역사 교과서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나와 예, 있지 않네요. 아래쪽에 이론적 근거란 것에 대해서 이 이론적 근거 쪽에 네. 좀 나오기는 합니다. 서론에서 지금 예, 보면 서론 마지막 문장이 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재평가 있었던 80년대 이르러서야 공식적 제1야당이자 제2당으로 등장하게 된다로 하면은 갑자기 네, 이야기가 쭉 되다가 갑자기 끊기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서론이 마무리가 됐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서론의 역사 교과서하고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정리해서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러셔야 됩니다. 예. 이거 서론만 하나 글로 써도 됐을 뻔했네. 서론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예, 사실 좀 길긴 기네 이렇게 예, 보니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어떤 이야기들은 뒤쪽에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이야기들을 네, 뺀 자리에 이제 북한 역사 교과서하고 관련해서 동학하고 관련해서 우리 그러니까 홍윤 씨가 이 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집단 농장 끌려가십니다. 자, 두 번째 그 이론적 우리나라에서 새우잡이네. 신안군 끌려가십니다. 예, 천사의 군 신안군. 예? 그 뭐지? 신안군이 자기 지역 보고 천사 뭐라 그러는데 천사의 섬인가? 진짜? 예, 천사. 네, 이건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홍씨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홍씨 자꾸 이렇게 쓰시면 천사 되십니다. 자, 이론적 근거. 이 글에서는 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집합 기억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집합 기업을 학문의 영역에서 연구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알박스와 아스만이 있다. 이상민인 줄 알았어요. 알박스에 따르면
집합기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유사성이다. 유사성은 사회적 집합적 차원에서의 인식이다. 집합기억이 뭐죠? 그러니까 좀 그 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기억이에요. 그걸 집합기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회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네, 사회학에서 쓰는 아. 말이고 지식사회학이라든가 요새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본인 전공을 그렇게 틀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스마는 이런 집합 기억을 소통적 기억과 문학적 기억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체계화하고 있다. 소통적 기억이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며 동시대 경험에 대해 동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억이다. 그래서 소통적 기억이 작동하는 유효기간은 80년에서 100년이다. 소통적 기억은 영속적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의미 또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 기억은 제도화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제도화되지 않는 기억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잠재적인 기억의 영역으로 아스만의 용어로 말한다면 저장 기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문화적 기억은 대부분의 제도화되어 있는 기억으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일정 부분 합의하고 있는 인식을 가진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활성화된 기억으로 기능하고 있는 기억이라는 의미에서 기능 기억으로 남아있는 기억이라고 한다. 자, 이 제도화된 기억, 기능 기억으로서의 문화적 기억에 대해 교과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다.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각종 언론 매체나 학술 논문 도서 등에 비해 이데올로기 주입 기능을 하면서도 일생 동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기억을 만드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두 체제의 한민족인 남한과 북한이 동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에서도 동학의 역사적 의의를 크게 보고 있고 북한에서도 노동당만큼 아니지만 동학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동학을 매개로 남한과 북한은 문화적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북한의 교과서를 통해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력사, 그래 이제 제대로 쓰시네. 조선력사와 이거는 공식 명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남한의 국정교과서에서의 동학에 대한 이해 비교. 북한의 고등중학교 역사. 예, 예. 왜요? 이거 남한의 국정교과서 지어야 됩니다. 왜요? 이거 그러니까 조선 역사를 중심으로 주로 많이 써서 제목을 예. 잘못 쓰였다고요? 예, 예. 그거는 이게 처음에는 남한 교과서까지 다 쓴 거였거든요. 예, 그건 읽어보고 판단합시다. 예. 자, 역사 교과서인 조선력사는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동학과 관련된 내용은 2권과 5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인 서술에 있어 2권은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고려부터 6.10 만세운동까지, 5권은 연대기 방식으로 갑오개혁까지 서술되어 있다. 자, 1. 조선력사 2권. 2권은 주로 정치나 군사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서술되어 있다는 띄우세요. 네. 6과요? 예. 6장이구나. 6과인 공주에서 일어난 망이 폭동이나 지금 처음부터 좀 심상치 않죠, 지금. 망이 이게 망이 망소리 할 때 그 망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걸 씨발 누가 망이 폭동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심상치 않죠. 느낌이 세야죠. 이 새끼들 하면 이 폭동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그 자유당 새끼들이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 시위하면은 폭동이라고 많이 표현했죠, 예전에. 둘이 비슷하게 생겼네.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가 보다. 자, 망이 폭동이나 11과 군사를 돌려 세운 리성계의 죄악. 리성계 선생. 죄악. 16과 홍경래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죄송합니다. 뭐가요? 아니 자꾸 띠딩 가면서 올려서 홍시 안 들리시죠? 예, 안 들려요. 이거 방송엔 소리 들어갔을 겁니다. 자, 아무튼 16과 예. 홍경래와 평안도 농민전쟁. 홍경래 반란이 아니라 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왜냐면은 서북 새끼들이라서 농민 프롤레타리아가. 서북 새끼들이라서 씨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농민이란 계급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평안도 새끼들 그 홍경래 난 그
그 일으킨 놈들이 그 광부들인데 무슨 농민이요 이게. 광부들하고 유랑민들이지 그게 무슨 프롤레타리아요. 그냥 그냥 반란문자들이구만. 저 나만의 아, 광부도 노동자잖아. 야 평안도 농민전쟁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 세상에. 자 나만의 아, 근데 교과서에서는 교과서에 진짜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 나만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강조되어 있지 않은 ECA 난도. 그치 인마들이 그 동북 놈들이니까 그렇겠지. 자 14과 함경도 농민전쟁과 리시에 이게 무슨 씨발 함경도 농민전쟁이요. 그냥 리시에 ECA 난이지 그냥 이게. 빡쳤어, 빡쳤어. 그냥 씨발 여진족들이 난이지 무슨 이게 함경도 농민전쟁이야. 여진족들은 우리가 농민이라 그러지 않고 그 유목민이라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건 아시죠, 그죠? 그 네.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사냥도 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네. 수렵민이라 그러는데 네. 그럼 씨발 붙일 거면 함경도 수렵 전쟁이라 그러지 씨발. 수렵 전쟁과 그, 리시. 그 계급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 농민이라고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처음에 네. 그 성립이 될 때 이제 네. 공업이 발달된 상황, 물론 뭐 공장 많고 했지만 공업이 발달한 상황이 아니고 네. 이제 좀 토지를 중심으로 한 농민이 네. 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데올로기가 많이 포함이 된 그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럴 거예요. 러시아 같은 놈들. 자, 함경도 농민전쟁. 야, 평안도 농민전쟁. 함경도 이건 또 뭐야 근데? 평안도 농민전쟁은 붙였는데 왜 함경도 농민전쟁은 띄웠어요? 원래 그런 뭐 거예요? 쓰다 보니 그렇게 됐죠 뭐. 쓰다 보니 음. 그렇게 됐어요. 출처는 확실하게 합시다. 예, 인용은 예. 확실하게. 그래도 북한 놈들 일관성 있는 놈들인데 하나는 둘 다 띄우거나 둘 다 붙였거나 했겠지. 예. 자, 리시에 사과하시죠. 네, 뭘요? 아닙니다. 자, 리시에라는 단원으로 하래 농민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여기 적어 놓으셨네. 예, 농민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며 반봉건 운동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과 제7과 봉건 몽골 침략군. 미친놈들 아니야 이 씨발. 몽골군이 무슨 씨발 봉건이에요 이게. 그냥 유목민이지 그냥 유목민. 말 타고 도는 유목민들. 얘네들을 약간 그 미군하고 좀 오버랩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봉건 몽골 침략군. 야 봉건 네. 몽골 앞에 세상에 봉건이란 말을 붙여놓은 건 난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봉건 몽골 침략군을 물리친 구주성 방어자들. 구주성은 뭐예요? 아 귀주성이구나. 귀주성을 구주성이라고 그러구나. 예. 자 16과 홍의장군 곽재우. 새빨갛네요. 22과 대동강에 처박힌 셔먼. 대동강에 처박힌. 아마- 네. 아마 이 편에서 그 셔먼호가 그 평양에서 있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여기에서 그 김일성 할아버지를 출연시킬 거예요. 아 네. 대동강 바닥에 처박힌이라 그러지 왜 대동강에 처박힌이라 그랬다. 대동강에 처박힌 셔먼호. 24과 운양호의 도발 사건. 이게 이제 그 운요 그러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음, 이걸 한자로 읽으면 운양이죠. 예. 지금까지 한자 표기가 운양인 줄 몰랐네. 29 예. 운요가 한자인 줄 알았어요. 네. 29과 강제로 꾸며낸 을사오조약 등과 같은 강제로 꾸며낸 을사 그 북한 그 만화에 나오는 그 뭐죠 토끼하고 늑대가 얘기하는 것 같아. 같은 외세나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13과 우리 글자 누리 글자를 안 그러고 왜 우리 글자 훈민정음. 17과 개월향. 31과 애국 렬사 안중근과 같이 애국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 또 적어 놓으셨네. 조선 역사 2권의 단원 구성. 이건 재밌으니까 읽어봅시다. 첫 통일국가를 세운 왕건. 사례가. 이거 그 고려부터라 그랬죠, 그죠? 예. 네. 근데 그러면 신라 이전 언제 1권. 아 6권이구나 이게. 이건 1권. 아 네네 알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첫 통일국가를 세운 왕건. 강화단판으로 적들을 물러가게 한 서희 장군. 서희가 장군이었습니까? 구주성. 그러게요.
구주 싸움과 강감찬 장군,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금속 활자, 천하의 보물 구려자기, 늑대가 말한 말, 육과 공주에서 어, 일어난 망이 농민 폭동, 망이 농민 폭동, 봉건 몽골 침략군을 물리친 구주성 망어자들, 애국적 발명과 채무선, 붓대 속이 감춘 목화씨. 문익점은 이름도 잘렸네. 외구의 그렇네. 외구의 속을 찌시마 공격, 찌시마라고 읽어요?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예. 츠시마인가? 뭐 아무튼 자, 군사를 돌려 세운 리성계의 죄악. 이거 언제 만들어진 책입니까? 이게 2007년인가 2006년인가 그때 만들어졌을 텐데. 예. 요즘은 이성계 그 미아도 외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 안 하거든요. 아, 근데 북한은 다를 수 있죠. 아니, 북한 놈들도 잘 알 거예요. 금마들도 금마들 예. 우리가 걔들을 생각하기에 항상 이제 뭐 그 뭐지 소피죽이나 아니면 뭐 겨로 만든 휴지나 그런 걸로 이제 화장실 닦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걔들 과학이나 아니면 역사가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예. 솔직히 느린 놈들이 할 텐데 그냥 이렇게 리성계 죄악 리성계는 부르주아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지. 아, 그러니까 이게 예, 실제로 뭐 인식이랑 실제 학계 예, 좀 인식이랑 다르겠죠. 또 교과서니까. 대중적 인식이랑 교과서로 그쵸. 좀 다를 수 있죠. 예, 예. 그쵸. 교과서니까. 예. 우리 글 세계의 첫 추국이 우리 글자 훈민정음 함경도 농민전쟁과 리시에 리수시 장군과 거북선 홍의장군 곽재우 개월향은 왜 또 따로 있대? 그 계열향이 그 어쨌든 그 일종의 여성 좀 그런 민족 여성의 민족 여성 예. 아니고 여성. 아니 어쨌든 네네네. 네 여성의 그런 민족적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좀 들어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행주산성 싸움 위엔 또 전쟁이라 적어놓고 밑엔 또 싸움이라 적어놨네. 아 예. 전투 그럼 될 건데 네. 이건 뛰연한이겠죠. 뛰연한 화가 아 기동도 이거 띠연한이 맞아요. 도어에 뛰연한이에요. 그렇게 아, 적혀 있어요. 걔들은 그랬으나 보지. 네. 자, 홍경래와 평안도 농민전쟁, 네, 혁명 반봉건. 세상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래 뭐. 자,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북한 역사 교육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새빨갛습니다. 네. 정치 사상 교육을 어, 통해 빨간맛. 봉건 사회의 착취 계급과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강화시켜 주체 사상에 충직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자유당 같은 놈들이네. 이 책에서 서술된 동학 관련 부분은 27과 애국의 피를 바친 전봉준으로 총 3쪽 분량이다. 내용은 봉건사회와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라는 조선 역사 이권의 전체적인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단원에서 전봉준을 통해 농민혁명군의 지도자로 계급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민들을 조직하고 영도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역사 발전 단계에서 혁명지도 역량을 가진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령룽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원의 내용이 제목처럼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사회개혁의 추동력으로서의 농민전쟁이라는 측면이다. 특히 여기에서 남한 교과서와 비교해 주목해야 할 것은 동학농민혁명에서 동학이라는 종교의 역할보다는 농민군의 봉기와 세력 확장, 전주성 점령, 악질관리 처단, 백성 구제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서술하며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짧은 기간에 몇십만으로 농민군이 늘어났다고 밝히는 등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인 농민이 주체적으로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 일어난 방봉건 운동이었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칭 또한 가보농민전쟁이라 쓰고 있다. 이 명칭은 농민혁명의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투쟁의 성격을 강조하는 특징을 반영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의로운 집단으로 당시의 조정을 봉건 통치 배, 뭐 나쁜 뭐 불량배할 때 그런 배인가 보죠. 네. 당시 조정은 예. 조정은 예. 맞네. 예, 조정은 예. 봉건 통치배로 각각 규정되고 있다. 계급 투쟁 과정에서 봉건 통치배들은 외세를 몰아내기는커녕
일본 제국주의자와 힘을 합쳐 같은 민족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 반민족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반동분자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리성계 장군이 나중에 500년 뒤에 이제 일본에 나라를 넘겨주려고 그렇게 회군했던 거지. 그러다 입에 붙겠어요. 리성계 20과 뒤에 이어지는군요. 21과 네. 재밌으니까 또 읽어봅시다. 김정우와 대동여지도 22과 대동강에 처박힌 셔머 23과 남연군의 무덤을 파헤치려 한 해적괴물이 오페레트 소리. 해적괴물이 24과 운양호의 도발 사건 25과 이모년의 군인 폭동 26과 김옥균과 갑신정변 김옥균 보고 시발놈이라 적어놓진 않았네. 예, 27과 이게 그 이유도 나중에 약간 설명은 될 거예요. 간접적으로. 저는 시발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27과 애국의 피를 바친 전봉준 28과 민비 살해 사건 야 민비 좋다. 예, 이 29과 표현. 예. 네 좋다. 29과 강제로 꾸며낸 을사오조약 30과 돌아오지 않은 빌사 이건 뭔데요? 그 이준 열사. 이준 열사. 예, 헤이그. 예. 헤이그. 예. 31과 애국 열사 중근 32과 반일 의병대장 홍범도 홍범도가 그치 주목을 받겠지. 예. 김좌진 얘기는 안 나오죠 또. 그 김자진 얘기는 간접적으로 아마 나오지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예.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그 김좌진을 중심으로 하고 홍범도를 사이드로 빼잖아요. 네, 예, 그렇죠. 얘들은 그렇죠 반대네. 네. 참 희한하네. 그다음 3.1 운동 3.1 인민봉기 인민봉기 60 만세 운동. 네. 자 넘어갑시다 일단. 인민이란 너무 크게 웃으시. 인민이란 말이 나오니까 되게 재밌네. 네. 우리 평소에 안 쓰는 말이라서 좀 새롭네요. 그렇죠. 예. 네. 씹덕들이 그래도 오니짱 그런 것보다 나음. 자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조선 역사 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더 선정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그렇게 읽으면 김일성 안 돼. 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이렇게 읽어야 돼. 그 통일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방금 237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좀 있으면 잡혀가 있다 이제. 예. 위대한 수령 여기까지.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예, 교과서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네. 마세요. 예. 1894년에는 전라도 농민들이 봉건 통치배들의 악정을 반대하여 농민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894년 우리나라 남쪽 땅 전라도 지방에서는 이들 따라 아니잖아. 전봉준의 지도 밑에 큰 농민변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갑오농민전쟁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급투쟁의 성격으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썩어빠진 봉건 통치배들은 일제 침략군을 조선에서 내몰 대신 오히려 농들과 힘을 합쳐 농민군 진압에 날뛰었습니다. 농민전쟁이 실패한 뒤 농민군들에 대한 야수적 학살이 감행되었습니다. 일제와 동군 통치배들은 의로운 투쟁에 나섰던 농민군을 역적으로 몰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으며 그들의 죽이었으며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참혹한 형벌을 들씌웠습니다. 농민군의 지도자 정봉준도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받던 끝에 무참히 학살당하였습니다. 위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결국 갑오농민전쟁은 봉건 통치배라고 불리는 조선의 지배층과 일제 침략자들에 의해 진압됐다. 이거 내 뜻 같은데 왠지 느낌이. 이것도 그 피동 표현을 쓰지 마세요. 네. 그냥 일제 침략자들에게 진압됐다 이러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 역사에서는 갑오농민전쟁이 진압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 더 큰 투쟁으로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며 이후에 이어지는 반봉건 반외시 운동이나 항일의병 활동이 계승되는 것에 주목했다. 조선 역사 2권에서 서술되고 있는 동학의 모습은 세 가지이다. 첫째, 동학에 대한 내용을 다룬 단원의 이름이 애국에 피를 바친 전봉준이지만 그것이 전봉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갑오농민운동이란 투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둘째, 농민전쟁의 과정에서 종교 동학의 역할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갑오농민운동의 계급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민군을 역사를 발전시키는 의로운 집단으로 조선의 봉건 통치배나 일제 침략자들은
사회주의로의 역사 발전을 방해하는 반동 분자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 역사의 역사관에서는 역사 발전은 법칙이자 과학으로 결국은 사회주의로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또 발전의 주동력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다. 이에 따라 조선 역사 이권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가보농민혁명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한다. 이처럼 공주전투를 마감으로 하여 농민전쟁을 비록 실패하였으나 농민군의 용감한 투쟁은 일제와 봉건 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린민들을 더 큰 투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 조선 역사 5권 여기까지가 2권인가요? 네, 이거는 내용입니다. 2권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는 그 한 단원 내용입니다. 그죠. 네. 예. 자, 이번엔 5권입니다. 5권. 또 밑에 제목이 나오던데 이따가 읽어봅시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조선 역사 5권. 이권이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5권은 연대기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 전체 구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다. 보통 연대기적으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인물 사건을 배우지 않나요? 그거는 좀 방향성이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 역사 배울 때 막 그 신라시대 이거 일어났다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네네. 위인전부터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위인전부터 읽고, 예, 거기서부터 역사 공부를 좀 많이 시작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고등학생이나 새끼들이 이런 걸 배우다니.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우리나라 지금 중학생이고 아, 이거는 그게 고등학생. 예. 역사 교과서 1, 2, 3, 4, 5 이런 예. 식으로 있구나. 예, 그렇죠. 참. 그러니까 수학처럼. 예, 알겠습니다. 수학 1, 2 되게 추한데 이름. 자, 5권은 꼭 나쁜 것만 10다시 가. 그러니까 10다시 가. 나쁜 것만 배워 새끼들이 나쁜 것만. 예. 좋은 걸 좀 보고 배우면 좋을 텐데. 자, 5권은 연대기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 전체 구성 특징할 수 있다. 그러나 서술 방향의 특징은 사회주의로 가는 역사 발전에 있어 피지배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고 봉건 지배층과 외세에 대한 투쟁의 역사를 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2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내용은 제5장 갑신정변 1894년 농민전쟁과 부르주아 개혁에서 혹시 그 원피스에 나오는 마리주아라는 게 부르주아에서 나온 거 아닐까? 오, 원피스 잘 몰라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 부르주아. 아, 그래요? 아무튼 주로 서술돼 있다. 그 내용은 2권의 27과에서 서술한 내용을 다시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5권에서도 2권 같이 외세를 끌어들여 반역행위를 한 봉건 통치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멸망의 공포에 떨던 봉건 통치배들은 농민군 내성과 투항을 설교하는 윤음이 뭐예요? 윤음과 윤음, 예.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음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임금의 말씀일 거예요. 예, 임금의 말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 같은 거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 윤자에 뭐 소리 음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한테 해산하세요. 그렇게.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호유문을 연발하는 한편 청와대란다. 청나라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지 않아도 간섭의 구실을 찾지 못해하던 청나라 군대는 5월 초에 1,500명이나 조선에 출병했다. 이렇게 되자 청나라와 경쟁적으로 조선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은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무실로 1만 명의 대군을 들이밀었다. 진짜 일본 놈들 개새끼다. 북한 교과서에 이렇게 동조해도 됩니까? 찬양 고무 아닙니까? 북한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일본 개새끼. 야, 예. 중국 놈들이 씨발 1,500명 보낼 동안에 이 새끼들은 1만 명이나 보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양아치. 확실히 한번 해보자 씨발 먹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보낸 거 아니잖아 이거.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개새끼들이. 자, 이렇게 되어 안팎의 반동 세력이 연합하여 농민군에게 달려들게 되었다. 조선 역사에서는 동학 농민혁명이 속해 있는 시기를 한반도에서 근대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보고 반외세 항쟁과 역사 발전의 주체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며 동학이 시작된 1860년부터 동학이 60년에 시작됐어요. 네. 연도를 제가 잘 모릅니다. 60년이면은
아, 그럼 2차 아편 전쟁쯤이구나.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따라서는 그래서 뭐 태평 천국에 좀 영향을 아, 받기도 맞아요, 맞아요.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때쯤이에요, 맞아요. 예, 예. 태평천국에 근데 영향을 받은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그러니까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예, 그런 이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학자예요, 정치학자. 예, 그럴 거예요. 예, 자유당 새끼들이겠지 뭐. 예, 태, 태평천국 둘 다 반란이니까 비슷하긴 하겠구나. 자, 예, 60년부터 3.1운동까지를 부르주아 민족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 그 3.1 운동 계기로 해서 사회주의 운동이 들어오거든 우리나라에. 또 개화파를 이때 그런 말은 없나요 교과서에 그 뭐야 모택동이가 그 뭐야 오사운동이 3.1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게 아, 그거 나중에 나옵니다. 그거 중국 나중에 인민혁명에 나옵니다. 큰 역할을 미쳤다. 그런 말 안 예, 나오던가? 그런 비슷한 내용 나옵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쵸.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북한 놈들이 그걸 빼물 리가 없죠. 예, 모택동이 그때 북경 올라가가지고 그 어디 대학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오사운동 보고 이제 나는 빨갱이가 돼야지 그렇게 결심했다는 예, 그런 일화가 예.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걸 빼먹을 리가 없죠. 응. 네. 북한도 아, 중국 그러니까 존나 이게 싫어할 텐데. 3.1 운동 부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예, 그, 어쨌든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라고 하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 자, 그래서 또 개화파를 이때 일어난 민족운동의 지도 역량으로 농민층을 그 추진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화파들 다 부르주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도 역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도 역량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몰아가려고 이렇게 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조선 역사에서는 지도 역량으로의 개화파보다는 추진력으로서의 농민층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족운동 시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바로 가보농민전쟁 즉 동학농민혁명을 꼽는다. 그래서 그 비중에서도 제5장 중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 동학농민혁명을 서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평가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있었던 아, 이 얘기. 모든 농민전쟁 중 이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세아 3대 항전으로서 그 세계사적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3대 항전. 네, 3대 항전. 네, 띄어야 되겠다. 이런 뭐 괜찮습니다. 그 5권 그 단원 한번 읽어봅시다. 재밌을 것 같네요. 1장 15세기 리조 봉건 국가의 발전. 야, 얘들 그래도 리조 봉건 국가 발전했다고 말은 써주긴 하는구나. 예, 어쨌든 발전을 해야지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이 되는 음, 거니까요. 예, 끝없는 퇴보로 적힐 줄 알았는데. 예, 자, 예, 1절 예, 봉건 통치 제도의 강화. 2절 15세기 경제 발전. 3절 사군 육진의 설치와 쯔시마 원정. 4절 1467년 함경도 농민전쟁. 이거 리시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그게 함경 이시의 난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함경도 농민전쟁은 세상에 아우. 네, 2장 임진 조국 전쟁. 소련 놈들이 독소전 보고 대조국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네, 소련 놈들이 네. 그 독소전 보고 이제 대조국 전쟁이라 그런다고요. 예, 예, 예. 이 씨발 빨갱이 새끼들은 조국이란 말 되게 좋아하네. 청나라의 네, 침입 청나라의 침입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1592년, 1598년 임진 조국 전쟁. 요거는 임진왜란 아닐 거고. 네. 청나라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뭐 인민들이 그때 무슨 역할을 했는데? 무슨 역할을 했으면 그 함경도에 사는 함경도 서북 세력 서북이니까 이제 평안도구나. 평안도 사는 갑돌이가 청나라 싫어 그럼 그게 인민들의 투쟁이 되는 거요? 뭐, 이 시급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내뭐 어떡하라고요? 이 시급 평안도 그 정묘란 병조란데 무주공산으로 쫙쫙 뚫린 거 알고 있는데 씹새끼들이 그 지구수도 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어떡해. 그 지구수도 평양이라고 새끼들 평양이라고 씨발. 자, 아무튼 3절 15, 16세기의 문화. 3장 자본주의적 관계 발생. 평안도 농민전쟁과 1862년 전국 농민폭동. 전국 농민폭동은 뭐예요?
이게 진주밀란 전후로 해가지고 일어난 밀란. 아 네, 그걸 예, 얘들을- 전국 농민 폭동이라 할 거예요. 예. 농민 폭동. 얘들은 폭동을 그 긍정적인 의미로 쓰나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민중들의 열망을 보여준 사건으로 이해를 하죠. 그죠 그죠. 네. 예. 네. 그럴 것 같네요. 자, 예,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달라집니다. 앞에 부르주아가 붙으면은 부정적, 프롤레타리아트, 인민, 농민 이런 말 붙으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건 너무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 예? 너무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 이 정도 글 쓰려면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원래 그 알겠습니다. 자, 4장 외래 자본주의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미국 침략자들을 뭐라고? 미국 침략자들을 처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네. 처물리쳤다고요? 네. 프랑스 침략자들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예, 신미양요 병. 예, 병신양요. 일본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그래도 그래, 일본의 침략을 물리쳤다고는 적지 않았네. 네. 5장 갑신정면 1894년 농민전쟁과 부르주아 개혁. 심오하다 심오해. 넘어갑시다. 네. 혹시 그 삼국시대 때 조이선임 보고 혹시 그 뭐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한 겁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전에 교과서는 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 정도로 심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예. 자, 아세아 3대 항전으로서 그 세계사적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가보농민전쟁은 19세기 아세아 반제민족 해방투쟁의 정확히 얘기하면 아시아 반제 민족 해방투쟁, 반제국주의 민족 그죠? 해방투쟁. 네,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투쟁의 새벽종 새마을 운동이네. 박정희 남로당 하나의 역사적 사변으로서 중국의 태평천국 농민전쟁. 태평천국 씨발 태평천국으로 씨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1000만 명이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이.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농민전쟁이라고 띄워줄 수가 있냐. 와, 그러니까 걔네들은 프롤레타리아트 아니, 그건- 맨날 거려도 결국 소모품으로밖에 안 보는 거라는 거죠. 그건 알고 있긴 한데 씨발 그래도 참 인도의 시파이 폭동은 뭐예요? 세포이. 스포의 폭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포이겠다. 자, 더불어 아시아 3대 항전으로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1811년, 1812년의 평안도 홍경래 농민전쟁, 1467년 함경도 농민전쟁, 12세기 망이 농민폭동을 비롯한 망소이는 근데 왜 빠졌지? 저도 이게 좀 의아하긴 했어요. 예. 대농민전쟁 뭐 이유는 모르시는 거죠? 네. 네, 대농민전쟁. 9세기 후기 신라에서의 농민전쟁 등 농민전쟁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가보농민전쟁처럼 그렇게 큰 흔적을 남기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지금 멘탈 무너지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짜증이 나서. 자, 5권에서는 이렇듯 통학 농민혁명에 대해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봉건 통치배로 명명되는 반동 세력과 제국주의 여세 세력에 의해 좌절됐다는 일관된 논점을 보인다. 그러나 2권에서는 동학 농민혁명의 실패 원인으로 봉건 통치배와 제국주의 외세 세력이라는 외부적인 원인에 비중을 더 서술하고 있다면 5권에서는 외부적인 원인과 함께 혁명군의 내부 역량에도 실패 원인을 설명하는 데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첫째로 농민군이 올바른 투쟁 목표와 방도를 잘 알지 못한 데 있었다. 지방관청과 서울에 쳐들어가서 몇몇 악질 량반 통치배들이나 처없앨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봉건 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이 주인된 세상을 목표로 해야 했다. 그렇지 자본론 정도는 읽어야지. 그래. 투쟁 방도에서는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의 조직적인 폭력 투쟁으로 봉건제도 자체를 뒤엎는 것으로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100여 년 전 전봉준과 같은 농민군 지휘자들은 아직 그런 높은 사상의식을 가질 수 없었으니 그것을 가르쳐줄 노동계급의 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야, 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 뭐예요? 그 서인당파가 씨발 그 노동자들의 계급이 당이 됐어야지. 둘째로 농민군이 전략적으로 잘못한 데 있다.
레하면 전주를 점령했을 때 곧장 그 기세로 서울로 쳐들어갔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또 휴전 기간에도 투쟁 준비를 잘하지 못했고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한 적과 무모하게 싸운 것도 그렇다. 존나 결과론적 해석이네. 네. 그 동학은 제가 아까 이제 반란이라고 그러면서 좀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 청나라군, 청군하고 일본군이 개입했을 즉시 개입하는 걸 안 즉시에 그 뭐죠? 정부군하 그러니까 조선 정부군하고 이제 화약을 맺은 게 그건 일반적인 반란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런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초신이지 사실 다른 반란들보다 뛰어난 건데 이 10세들은 그래서 어디 못된 것만 갖고 와가지고 예, 사회주의로 안 가면은 다 예, 실패한 혁명이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예. 10새끼들이 자, 욕해도 되나? 괜찮아. 생방에서. 그건 괜찮아. 그 아니 그게 역사를 배우거나 하려 그러면 적어도 예. 그게 잘 알지는 못할지언정 음, 적어도 음, 씨발 음. 왜곡하지 말아야지 10세들이. 자, 위에 인용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실패의 원인으로 지휘부로서의 노동계급의 당이 부재함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라는 혁명 반복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입장으로, 이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의 발전 과정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도자와 인민대중의 투철한 사상 부장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탁월한 지도자인 전봉준을 조명하고 있으며 5권에서는 2권보다 오히려 더 큰 비중으로 전봉준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이례적으로 교실을 통해 전봉준에 대해 가부 풍운의 총화 전봉준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한 점의 불꽃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자 전봉준에 대해 인민들의 혁명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 원인으로 당의 부재가 있다고 쓰고 있다. 비록 가보 농민 전쟁이 결국에는 실패한 투쟁이었지만 세계사적으로도 아세아 3대 항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보 개혁이나 애국 개몽 운동 등의 부르주아 인민족 운동을 추동했다는 점에서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2권과 5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논리로 주체사상 체제하에 북한의 역사 교육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부 농민 전쟁의 역사적 교훈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호부터 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 투쟁이 승리하고 위해서는 뭐예요 이거? 승리하고 위해서는요? 네? 예, 예. 승리하고 위해서는 네, 예. 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제가 원문 그대로 쓰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문이 기억이. 이거였어요. 네, 네. 예.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일단 투쟁을 시작했으면 계속 진격해 외래 침략 세력과 낡은 사회 지도 자체를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가부농민 전쟁은 비록 실패했으나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근대 우리나라 반침략 반봉건 투쟁의 역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는 데 있다. 농민전쟁은 일본 침략자들과 봉건 통치배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주고 인민들의 투쟁에는 커다란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에 힘있게 주동함으로써 마침내 이해에 부르주아 개혁이 실시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그 의의는 가보농민전쟁이 아시아 반민족 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역사적 사변으로 되었다는 데 있다. 자, 계속 새벽종 나오네. 새벽종에 이게 그 천림 운동하고 사실 씨발 그 예, 뭐예요? 예. 그 새마을 운동이 다 똑같은 거예요. 씨발 똑같은 새끼들이 진짜 다 씨발 노동당 새끼들이 한 건데 뭐 네. 한 새끼는 북조선 노동당, 한 새끼는 남조선 노동당. 3. 남한 검정 교과서와의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 교과서의 동학에 대한 이해에서 세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종교로서의 동학과 동학 농민혁명의 연결점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용어 또한 가보 농민 전쟁이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역사 교과서인 조선 역사에서는 사상으로서 동학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는 주체 사상과 역사 발전론을 기반에 두고 당시의 지배계층과 제국주의 열강들을 반동 세력으로 규정, 농민계층을 발전의 월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영웅이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 정신의 총화로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영웅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민의 역량이 역사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혁명 역량 또한 당의 지도가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보농민혁명의 한계로 노동계급의 당이 부재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의 역사 교과서인 조선 역사와 남한의 한국사 교과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우선 종교로서의 동학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동학 농민혁명에서 그것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조선 역사에서는 동학의 창시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해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인내전, 보고간민, 인내천, 네. 죄송합니다. 보고간민, 후천개벽과 같은 주요 사상을 소개하며 이를 인본주의나 인간평등, 사회변혁 사상의 혁명을 가진 일종의 성격. 네, 뭐라 읽었는데요. 사회 변혁 사상의 혁명을 가진. 아, 그랬어요? 아유, 네. 죄송합니다. 제 머릿속에 혁명이 꽉 차서 진짜 교과서가 없어 이렇게 보면은. 야, 축지법 쓰고 싶다. 성격을 가진 일종의. 축지법은 수령 같은 거 써. 알겠습니다. 장모님 쓴다면서. 장군님도 쓰시네요. 맞네. 예. 민주주의적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야, 이건 또 시발 남한 예, 맞아요. 예. 사실은 남북한이 이런 맥락에서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반대적으로 비슷한 건데 네. 남한 교과서에서 이거를 민주주의적 사상으로 이해한다는 것도 되게 좀 어불성설이거든. 예, 아마 그거 관련해서도 아래쪽에다가 적혀 네. 있을 거고. 네. 예, 저도 이게 졸업 논문이었나 거기에서 네네네.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동학이 많이 조명이 돼야 된다라고 많이 네. 썼었어요. 그래서 네. 네. 족같은 민주주의자 새끼들 아유. 네. 자, 북한 교과서 보더니만. 둘 다 족같습니다. 자, 이러한 동학의 네. 사상이 동학농민혁명에도 전승되는 것으로 보고 동학농민혁명의 주요한 배경으로 농촌을 중심으로 한 동학사상의 확산을 꼽고 있다. 왜? 민주적이라서. 또 폐정개혁 아니다 집강소 등은 인본주의적인 동학의 사상과 종교조직을 바탕으로 성과를 얻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왜? 민주적이라서. 그런 점에서 북한의 교과서와는 달리 농민들을 지도할 조직의 부재를 동학농민혁명의 한계로 지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적. 개새끼들. 아유. 전봉준에 대한 서술에서도 조선 역사 5권에서 전봉준의 일대기를 따로 지면을 할애해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남한의 검정 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전봉준이라는 개인에 대해 주목하기보다는 그가 동학 지도자인 손화중, 김계남과 농민군 지도부를 구성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과도적이네. 왜냐? 민주적. 과도적 민주적. 과도적. 네. 예. 즉 이를 통해 동학교단이 정식으로 봉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계급투쟁의 성격에 대한 규정에서의 차이다. 물론 남한 교과서의 서술에서도 농민혁명으로서 조선의 계급사회를 무너뜨린 측면이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에 대한 견해가 그런 거 아닌데? 그 이에 대한 견해가 예? 동학이 어떻게 계급사회를 무너뜨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교과서- 하고 있는 걸로 저 기억합니다. 예.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예. 십새끼들이. 실제로는 뭐. 네. 견해가 남한의 교과서는 한국적인 정치적 민주주의 뿌리로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계급사회였던 조선에 대한 저항으로 반봉건이라면 북한의 서술은 역사가 사회주의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는 반동 세력인 봉건 통치배들과의 투쟁으로서의 반봉건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앞서 대윤용문에 살펴봤듯 가보농민혁명이 봉건 통치 체제인 조선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것을 한계로 지적하는 것에 비해 남한은 이를 한계로 지적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적이니까.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교과서의 견해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 규정의 근거가 되는 지점은 다르다. 이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종교 동학의 연관성 유무 여부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은 두 가지다. 이거 여기 잠깐 이게 뭐야? 이거는 그 남한 교과서에서 각자 출판사별로 네.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목 저는 이제 예. 남한 교과서에서 남한 교과서 보지 마. 예, 남한 교과서 안 봐도 돼. 요 부분 이제 노잼이야, 제목들도 노잼. 제목들도 이제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대비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밑에 아무튼 뭐 요약해 적어 놓으셨으니까. 예. 자, 첫째, 농민전쟁의 성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에 동학이라는 종교가 사상적으로 개입되었는가 개입되지 않았는가는 이견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조병갑으로 대표되는 탐관오리들의 폭정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탐관오리들 폭정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예, 입장이다. 그러니까 폭정 때문에, 예. 의, 피동형이죠, 이거. 의회란 말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 네. 걱정이 되지 마세요. 자, 여기에 예,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하는 종교운동의 요소들을 포함시켜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남한의 교과서에서의 서술되고 있는 관점이다. 반면 북한에서는 조선 역사 5권에서 살펴봤듯 전봉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편이다. 둘째, 반외세 뭐지? 여보세요? 잠깐만요. 왜 끊어졌지? 예, 저 잘 들렸는데. 아, 방금 잠깐 끊어졌었어요. 예, 예, 예. 자, 둘째, 방외세 방봉건의 성격으로 혁명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이다. 현재 남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지방 수령의 봉건적인 수탈이나 외세의 침탈이 따른 경제 파탄으로 인해 나타난 반외세 방봉건 의식에 의해 일어난 봉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선 역사에서도 검정 교과서의 서술에 비해 극단적인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밝혔듯이 같은 방봉건 반외세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조금 다르다. 그렇죠. 조금 다르죠.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공산주의. 조금 다르지. 아예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인민민주주의. 아, 인민민주주의. 맞네. 두 글자밖에 안 되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민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차이를 구별을 못했네. 네. 자, 북한에서는 미안합니다. 자본민주주의였구나. 네. 북한에서는 역사 발전의 반동 세력에 대한 투쟁으로 방봉건이고 그 반동 세력이 서구열강 즉 제국주의자와 결탁해 더욱 큰 시련을 농민들에게 줬기 때문에 반외세의 성격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남한은 조선 사회를 반민주주의적인 계급 사회라는 측면에서 봉건 사회라 보고, 그렇지 10세들은 그렇게 보겠지. 동학 자산과 집강소나 동학사상과. 사상과 집강소나 패전개혁안과 같은 실천 행위를 통해 봉건사회와 싸웠다는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방봉건적이라 평가한다. 아울러 외세에 의해 초래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의미에서 반외세라고 하는 운동이라는 성질을 강조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역혁명에 나타난 민의가 갑오개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고 이후에 이어지는 애국개문운동이나 의병운동으로 개성된다고 남북 모두 서술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후에 이어지는 의병운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봉건적인 조선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한은 평가는이 아니고 평가에 대해서라고 쓰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평가에 예. 대해서. 반면 남한은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의 실패에 대해 서술하며 한양 진공작전 아니에요? 뭐 그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현대어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한양 진공작전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일 거는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 10세들이 관습 헌법적인 수도인 서울을 강조하려고 이런 말을 썼네. 아, 오. 서울공화국 개새끼들아. 씨발, 난 대구 시민이다. 씨발놈들에 대해서 서술하며 여보세요? 예? 그렇게 하죠. 그럼 경성 진공작전이다 그러죠. 자, 실패. 중립적인 언어로 서술하며 그 사이에 있는 시대. 아니면 우리끼리 너무 재밌는데 이거. 아니면 그 조선시대 봉건적인 그런 인식의 탈피해서 그 고려 시대 민주적인 사회에 따라서 이제 남경 진공작전이 납시다. 남경 진공작전. 좀 더 의미도 좀 느낌도 좀 대륙적이고 좋네. 실패에 대해 서술하며 양반 위주의 의병 활동으로 여전히 신분제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그 한계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교과서를 비교해본 결론 여기 짧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좀 있다고요? 결론이 도저히 안 나요. 일단 알겠어요. 네. 읽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교과서를 비교해본 결과 남한과 북한은 공통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나름의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현재 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동학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일어난 부르주아 속에서가 두 번 들어갔네. 예. 어디 있지? 아 뒤에도 아, 속에서 있네. 예, 예, 예. 예. 부르주아 민족 운동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민족 운동 과정 속에서 현지어로는 그렇지. 역사 발전의 추동력이 된 농민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남한도 동학을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친놈들 아니야 정말. 와, 정말 짜증난다. 둘 다 짜증난다. 아. 자, 발전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역사 속 사례로 이해하고 있다. 민주주의. 어휴, 민주주의. 그들만의 민주주의, 씨발. 큰 틀에서 역사 발전의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구체적으로 역사 발전의 목적과 기대하는 결과에 대한 이해는 분명 다르다. 일단 여기까지가 결론인데 결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려보고요. 참고문헌 단행본 김영범 민중의 귀한 논문을 기타 배양서 기타는 뭔데요? 기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게 일종의 그거예요. 칼럼이었나 그런 거일 거예요. 책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구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긴 글이 꽤 길었네, 그죠? 네. 생각보다 길었는데 제가 이걸 다 읽었다는데 놀랍네. 자, 1시간 10분 9초째 지나고 있고요. 시청자들은 2명에서 시작해서 4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또 2명으로 줄었다가 5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끝날 때를 아는 거지. 아까 이제 제가 한창 여보죠 리시에 난 이런 얘기할 때 많이 나갔음. 아, 재밌는 거 다 못 들었네. 그 사람들이 리시에 같은 걸 싫어하나 봐. 아, 예. 함경도 농민전쟁 그런 말이 싫었겠죠. 이해합니다. 불편한가? 뭐 요즘은 다 불편한 시대잖아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고. 비혼주의자들이겠지 뭐. 자, 서론. 첫 번째 서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적 근거, 세 번째 조선 역사와 남한의 국정교과서에서의 동학에 대한 이해 비교, 그리고 네 번째가 결론인가요? 네 번째가 예, 네, 그런 결론이고, 셈이죠. 예. 그리고 3장에 그 북한하고 그 다음에 남한 교과서에서의 비교가 다시 또 1절 조선 역사 2권 부분, 그죠? 2권 부분, 네. 그 다음에 2절에 조선 역사 5권 부분, 그 다음에 3절에 네. 남한 검정 교과서와의 비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일단 보면은 사실 본문에서 홍윤 씨가 얘기한 게 북한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얘기라기보다는 남한 교과서하고 그걸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그렇죠. 사실은 예. 남한 교과서의 그 비중 자체도 그렇게 또 적은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네. 글 제목은 북한 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동학을 기억하나라고 하셨는데 네. 남한 역사 교과서의 비용이 그 글 제목이나 글 주제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네. 글 제목을 이제 북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단독으로 얘기하지 않고 동학에 대한 네. 인식이 남한 교과서와 북한 교과서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나, 예를 들면 네. 인식 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지었으면은 오히려 네. 훨씬 더 주제 의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글 제목으로서 네. 타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남북한 교과서에서의 동학 인식 차이, 예를 들면 동학 인식 차이 이렇게 쓰면 되겠대. 예. 뭐 예를 들면 무난하면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혹시 요거 선행 연구 있습니까? 역사 교과서는 역사 교과서보다는 동학에 의해되는 많죠. 그러니까 아니 동학에 대해서 쓴 게 없고 역사 교과서를 좀 개괄적으로 좀 본 건 있어요. 네. 역사 교과서의 서술 이념 목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네. 아마 이제 그 네. 책상에 앉아서 돈 받아 먹는 새끼들이 많이 연구를 했을 거고. 네. 근데 아마 특정 주제를 가지고 아마 선행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남북한 역사 교과서에서의 동학 인식 차이라고 예를 들면 동학 제목을 짓는다면요. 그게 네. 좀 주제로서는 클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선행 연구가 없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타당한 연구 주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글 제목은 아무튼 저렇게 지어 놓으시고 남한 역사 교과서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실 네. 제목에서 이거를 이번에 바꾼 거거든요. 원래 제목 뭐였죠?
원래는 김일성 그 만세? 아니야. 평양 망명을 그 위해서. 잠시만요. 원래 제목이 네네네. 뭐였더라? 남한과 북한의 공통 기억으로서의 동학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목으로 하고 부제를 뭐 남북한 교과서 비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쓴 그게 훨씬 제목이었었어요. 그게 훨씬 타당한데. 아, 그런가요? 부제 원래 제목은 부제 쓰는 거 안 좋아하니까. 예. 예, 부제는 그렇다 치고 예. 원제가 너무 문학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NL스럽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NS럽다고. 네, 그런 얘기는 일단 예, 집어치우고 첫사랑 얘기는 해보시고. 자, 아무튼 그래서 남한 교과서 얘기가 사실 비중이 적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교과서하고 남한 교과서에서의 동학 인식 자체가 되게 네. 같은 등위에서 사실 잘 비교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북한 놈들이 이제 공산주의에 미쳐 있는 새끼들이다라는 걸 보여준다 네. 그러면은 남한 네. 놈들은 민주주의에 미쳐 있는 놈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걸 아무튼 네. 잘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걸 제목으로 하시는 게 타당하고, 그 예. 전체를 주제로 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쪽에 예. 이론적 근거라는 부분에서 네. 사회학적인 얘기를 갑자기 쭉 하셨는데, 근데 이 네. 얘기가 정작 중간에 좀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지만은, 그게 막 네. 이왕이면 뭐 여기서 이제 집합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통 기억이냐 문화적 기억이냐 아니면 무슨 그 뭐 아무튼 무슨 기억이니 아니면 아스만이니 아니면 아, 그 네. 뭐지 이런 놈들이 그 이런 놈들이 쓴 말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네. 쓰셨으면 뒤쪽에 네. 이걸 설명하면서도 전적인 구조적으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음, 해주셨으면은 오히려 이제 네. 이야기가 훨씬 더 잘 음, 설명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장이 좀 중간에 아,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것만 좀. 이게, 네네네.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주제를 가지고 네네. 당시에 제가 당 활동도 하고 일도 하고 별 네네. 걸 다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완전 그 우려먹기를 하려고 네네. 잡아놓은 거였어요, 이거. 하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미 글은 다 써놓고 네. 그거지. 일부 줄이고 네. 그러니까 교수님에 따라서 이론적 근거를 바꿔서 아, 끼워 넣는 거라. 이걸 나중에 그냥 끼워 넣은 거구나. 네, 예, 그렇죠. 끼워 놓은 그러니까 끼워 놓은 취지 그게 안 어울리진 않거든요. 끼워 놓은 거 치고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나름대로는 감탄했었거든. 적절한 근거를 썼겠는데, 네, 근데 어쨌거나 여기 쓰이는 말들이 여기만 지금 쓰이기 때문에 네, 좀 붕 떠 있기 네, 때문에 요거를 여기 있는 네, 말들을 써서 뒤쪽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서술해 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아 음, 보입니다. 네. 좋아 그 보이고. 아예 빼도 말 되지 않나? 빼도 되죠. 빼도 되는데 네, 네, 사회학적인 냄새를 준다 그러면 요런 말 써주는 것도 네, 괜찮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려운 용어를 네, 쓰는데, 근데 그 용어를 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당하게 설명을 네, 잘 해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이론적 근거라는 거에서 사실 집합기억이란 말을 저는 처음 들어본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 사회학 한번 해본 적 없는 무식한 이과 새끼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유, 언제는 또 문과라며. 유리할 때를 바꾸는 거지. 자, 아무튼 저는 이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처음 네, 들어봐서, 그래서 이왕 이렇게 썼으니까 뒤쪽에도 계속 이제 집단 기억에 대응되는 그런 개념들이 계속 나오잖아, 그죠? 네, 여기서 뭐, 이제 예,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한 이제 집단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을 네, 해주면 아, 오케이, 그럼 예.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게 되죠. 이론적 근거라는 네, 게.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서론에는 뒤쪽에 할 얘기들을 축약해서 좀 적으셔야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음, 청운항이나 북한의 동학 세력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제 본론 부분에 이론적 네, 근거나 아니면 그런 데다가 다시 끼워 넣으시는 게,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음, 끼워 넣으시는 게 우리 타당하다고 예, 하겠고, 서론에는 들어가야 될 말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정확히 결론은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그 기억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쓰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기억에 공통점이 있다라고도 쓰고 싶고,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둘 다 어쨌든 그 역사의 진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 새로운 뭐 진보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동학이랑 잘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네. 근데 왜 안 쓰셨어요? 아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적절한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게 그 달마님 방송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막판에 약간 그 마지막 수를 못 넣겠더라. 아 왜요 왜? 내가 뭐라 한다고 왜? 욕할 거잖아. 왜 내가 욕을 합니까? 그 남한 북한 전부 다 뭐 그 역사를 보는 눈이 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잖아. 아니 난 지금 망이하고 망소에서 망소이가 빠진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것 뿐이에요. 예. 망소이가 빠졌다고 망소이가 맞아. 예. 맞아. 망소이가 빠진 게 중요하다니까. 네. 아무튼 그 본론에서 네. 집단기억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론적 근거에 나왔던 그 공통기억인가 집단기억인가 그걸 그 얘기를 여기서 네. 쓰는 것도 타당하고 결론에서 쓰는 것도 네. 타당하고 그다음에 네. 무엇보다도 이제 본론 마지막 부분에서 네. 그 남한 교과서하고 북한 교과서에서의 그 동학의 동학 그러니까 남한 교과서하고 북한 교과서에서 동학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그 구조적으로 네. 똑같은 구조에서 이제 이용해 먹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네. 결론으로 그렇죠. 쓰시면 타당한 거죠. 제가 그렇구나. 제가 그거를 마음에 들어하느냐 아니면 제가 그거를 네. 싫어하느냐하고는 별개로 어쨌건 그런 그린 거고. 그러니까 네. 내심 좀 그 머뭇거려지더라. 아 뭐 이런 얘기죠. 그러실 거 예. 없습니다. 저는 예. 예. 제가 싫으면 싫은 거지. 저는 아무튼 제일 이거를 짜증 나는 거는 이거에서 짜증 나는 것도 아니지 사실 그냥 망소이가 망소이가. 빠졌다. 망이 망소이의 난인데 씹새끼들이 망이의 난이라고 했다. 망이의 난이라고도 안 썼어, 그냥. 예. 정확히 표현하지. 망이 농민 뭐지 아무튼 그 어디 갔노? 망이 농민 폭동. 망 망할 농민 폭동. 망. 아무튼 그래서 동학에 대해서 북한 남한이 네. 저 같으면은 결론을 북한 남한이 어떻게 일단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네. 정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역사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체제적으로 어떻게 네.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교과서가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네. 저라면 적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앞에 이제 집단 기억이니 아니면 공통 기억이니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좀 더 교수들이 좋아할 만한 글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사회학적인 뭐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무튼 네. 적절한 의미에서의 사회학적인 글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이게 네, 결론을 끝까지 못 내가지고 제가 사실은 네, 그 이게 뭐 달마님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게 안 내키는 측면도 왜 안 있어서. 느끼는데요? 아니 그 아까 우리 망소이가 소외돼서? 풀, 아,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맥락이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의 교과서가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양쪽의 교과서의 역사관이 굉장히. 둘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것도 일종의 교과서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아까 제가 이데올로기적 기능이라고 얘기했던 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초연해지겠다는 거였는데도 좀 머뭇거려지더라고요. 결론을 내는 게. 실제로 그런 걸 그래서 보니까 더 머뭇거려지더라고요. 그냥 잘 분석하셨으니까 그냥 네, 분석하신 대로 쓰면 됩니다. 뭐별 다른 게 네,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몇 년째 묵혀놨는가 몰라. 그래서 결론 쓰시고 이제 그 본인 신문에 투고하시죠. 쓰리고 할 건데요. 독박 쓰겠습니다. 네. 자, 그 일단 달마님도 종합대학 나오셨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 경대 나왔는데 저 경대 천문대기과학과 네, 경북대 예, 천문대기과학과 나왔고 예, 그 저는 경북대 철학과 나왔습니다. 예, 예, 저는 대학원은 경대 철학과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 이과라고 하기도 하고 문과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영상은 끊고요. 마지막으로 축지팝 한 번 더 듣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죠. 아 진짜 너무 고퀄이야 그거. 지금 잠깐 영상 끊을 거예요. 잠깐만요.